여러분 안녕하세요. 웹디자인 기능사 필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인터넷 일반 과목의 두 번째 시간 인터넷의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요 인터넷 서비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기타 인터넷 서비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인터넷 관련 조직과 문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인터넷 관련 국제 조직이 있고요. 뭐 아이칸 같은 경우, 자, 인터넷 관련 국내 조직 가장 대표적인 게 인터넷진흥원이죠. 그리고 URL의 구조. 자, 이렇게 6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요 인터넷 서비스 중에 첫 번째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 자, 우리가 제목이 웹 디자인 기능사예요. 그래서 이 웹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첫 번째로 꼽아야 할 인터넷의 서비스이고요. 자, 월드 와이드 웹은 자, W가 3개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냥 www 줄이기도 하고요. 그냥 끝에 있는 단어 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W 3개 들어가니까 3W 이렇게도 표현하는 서비스가 바로 웹입니다. 자, 1989년이에요. 자, 유럽의 그 입자물리학 연구소 썬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원이었던 팀 버너스리 영국분이죠.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이 웹이 창시가 되었습니다. 자, 웹의 가장 큰 특징. 자,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의 멀티미디어 환경을 갖춘 인터넷 정보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웹에 각광을 하고 되는 거고, 하루에도 여러분들 웹을 수십 번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모바일 핸드폰 열어도 자, 웹을 접속해서 검색을 확인하고 뭔가 날씨 정보라든지 오늘의 뭐 주요 사건이라든지 우리가 컴퓨터를 딱 켰을 때 딱 제일 먼저 접속하는 것이 그 브라우저죠. 브라우저로 조금 전처럼 뭔가를 검색한다든가 확인한다든가 뭐 이런 것.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자, 이때 이 분이 이거를 만들었을 때 이런 자기가 고안한 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부를 축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공개를 했다라는 거죠. 세상에. 전 세계 네트워크 연결 형태가 거미집. 이게 여러분들 웹이라는 단어 이게 거미집이라는 뜻이에요. 거미집. 그래서 웹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자, 서로 얽혔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자,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함께 지원하고요. 통합 역할을 함으로써 인터넷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멀티미디어 환경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게 되었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웹 관련 기술을 몇 가지 용어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텍스트. 자, 여러분들 이 하이퍼라는 말은 영어의 슈퍼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뭔가 초능력의, 능력이 많은 이런 영어 단어이죠. 그러니까 텍스트는 텍스트인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뭔가 능력이 많은 텍스트다. 자, 그럼 능력이 많은 텍스트는 뭔가 볼게요. 다른 텍스트를 참조할 수 있는 연결 정보가 정확하면서도 체계적으로 나타나 있는 텍스트. 그게 하이퍼텍스트고요. 하이퍼텍스트 자료들은 HTML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자,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빼면 웹 디자인이 되지가 않겠죠. 자,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이러한 문서들을 HTTP 중요합니다. 자, 웹의 근본 프로토콜은 HTTP예요. TCP/IP는 인터넷이고 HTTP는 웹입니다. 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소 앞부분에 HTTP 붙이는 건 요게 요 자리가 프로토콜 자리예요. 그래서 웹의 기본 프로토콜은 HTTP이기 때문에 브라우저들에게 이거를 입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걸로 인식해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이퍼텍스트의 문서들은 홈페이지 단위로 관리가 되고요. 자,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하이퍼텍스트 하이퍼 손이 나오죠? 그럼 누르면 어디로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하이퍼텍스트는 하이퍼링크랑 그 일종의 같은 의미입니다. 하이퍼텍스트에 포함된 연결 정보. 그러니까 하이퍼링크, 하이퍼텍스트. 자, 마우스를 올리면 이런 모습에서 손이 나온다 이런 뜻이죠. 자, 홈페이지. 자,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인터넷상의 어떤 곳에 저장된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접할 때 처음 접한 화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 뭐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 사이트다. 그럼 쇼핑몰 사이트의 페이지, 한 화면에 이루는 게 페이지인데 이것만 있지 않죠. 여기서 어떤 걸 누르면 또 다른 나오고 여기서 또 누르면 또 다른 이런 식으로 어떤 사이트에는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페이지가 바로 홈페이지라는 뜻입니다. 예, 그 뜻이고요. 자, 링크 분산되어 있는 텍스트 연결, 그러니까 연결이라는 거죠. 연결. 예. 자, 웹 관련 기술 보고 있고요. 자, 웹 브라우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브라우저가 없으면 웹을 서비스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웹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 이게 브라우저입니다. 자, 웹의 정보들을 검색하고 서비스 받는 프로그램이고요.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미디어로 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검색하게 한다. 자, 웹 브라우저는 뒤에 있는 장들에서 우리가 더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익스플로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롬. 자, 그 다음에 오페라. 그 다음에 사파리. 자,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이게 주요 브라우저 5개입니다. 파이어폭스. 예. 자, 이때 익스플로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쓰지만 이전에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그 브라우저가 있었고요. 이거 이전에 모질라 외우셔야 됩니다. 아, 모질라가 아니라 모자이크 외우셔야 됩니다. 모자이크. 그래서 최초의 GUI 브라우저 하면 모자익입니다. 모자익. 예, 이게 94년, 95년 이때입니다. 자, 그 모자이크의 어떤 그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넷스케이프.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는 그 뭐 독점이었어요, 여러분들. 독점이었는데 그 후발주자 익스플로러가 윈도우 그 9호잖아요, 여러분들. 윈도우의 그 초기 버전이 9호예요. 거기에 얘를 탑재해서 무료로 팔았어요. 이거는 돈을 주고 샀었어야 됩니다. 그러니 무료라고 하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게 독점이었는데 예, 그 무료이기 때문에 이걸 쓰지 이거를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경쟁력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거를 이어받은 게 이제 파이어폭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크롬이 이제 그 구글에서 강력한 검색 기능을 내밀면서 등장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많이 쓰이는 오페라, 그다음에 여러분들 애플 컴퓨터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사파리 이렇게 주요 브라우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우저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플러그인.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콘센트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끼워서 전자제품을 끼워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이제 콘센트라고 하잖아요. 자, 이때 웹 브라우저가 직접 처리 못하는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보조 프로그램. 자, 헬퍼 개념과 유사하고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는 어떻게 보면 헬퍼다. 자, 프로그램 달리 프로그램 웹 브라우저 동일한 한 창 안에서 실행이 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브라우저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이게 정해져 있는데 브라우저가 할 수 없는 기능을 브라우저에서 실행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플러그인 해야 된다고 합니다. 플러그인 그 개념이고요. 예, 우리가
컨센트를 꽂아야 전기 제품을 쓰듯이 자, 이렇게 플러그인 해야 갖고 와서 여기에 이렇게 포함시켜야 이 브라우저에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버말. 자, VRML은 자, 3차원 공간을 인터넷상에서 표현해 주도록 언어입니다. 자, 확장자가 WRL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Virtual Reality, VRML, 모델링 랭귀지이고요. 가상현실을 웹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언어입니다. 가상현실 모델링 언어예요. 자, 3차원 인터랙티브 벡터 그래픽을 표현하는 표준 파일 형식이고요. 자, 월드 와이드 웹을 염두에 두고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현재는 이 기술이 X3D라는 기술로 대체되었습니다. X3D. 예, 대체되었고요. 그 버말은 그 WRL이라는 그 확장자를 아까 갖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텍스트 형식이기 때문에 이걸 또 압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축을 GGB라고 하는 그 압축 유틸리티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이 압축을 하고 나면 확장자가 WRZ로 아까 WRL이잖아요. WRZ로 또 바뀌는 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말프 형식은 웹 3D 컨소시엄에서 개발이 됐고 이 ISO에서 승인되었고 현재는 누가 이 버말은 94년에 94년 자 우리가 모자이크 있던 시절이 94년이었죠. 11월에 발표되었고요. 최신 버전은 X3D 이거로 대체되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CGI입니다. CGI. 자, CGI는 Common Gateway Interface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공통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뭐 그대로 번역할 수밖에 없네요. 자,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서버 측의 자료를 접근한다든지 서버 측에서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별도로 수행해서 결과를 홈페이지상에서 받아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공통 인터페이스. 자, 그 웹서버의 기능을 이용해서 그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서 서버가 이렇게 응답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인데요.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은 전자게시판 BBS라고 하죠. 우리가 전자게시판은 지금의 게시판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카운터 예를 들어서 당신은 우리 페이지에 뭐 첫 번째 접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카운터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시스템 같은 것이 대표적인 그런 응용이고요. 이거를 CGI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PERL이라는 언어로 고전적으로 해왔었고요. 자, 현재는 뭐 파이썬이나 이런 걸로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드펄 현재는 모드펄 그 다음에 모드 PHP 자, 그 다음에 모드 그러니까 fast CGI 등으로 이 CGI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야, 자바야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죠. 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개발을 했으나 현재는 그 라이센스가 오라클로 넘어갔습니다. 오라클. 시작은 누가 했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개발했어요. 대표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죠.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모바일 기기 소프트웨어 여기는 팔방미인이에요. 자바 갖고 못하는 게 거의 없죠. 자,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우리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홈페이지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 애플릿입니다. 여러분들 이 애플릿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작은
어플리케이션이라니 뜻이 애플릿입니다. 작은 어플리케이션. 작은 어플리케이션이 애플릿이라는 뜻이에요. 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될 수 있는 자바 클래스이고요. 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애플릿이. 자, 애플릿 관련 정보가 포함된 HTML 문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웹 브라우저 안에서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java.exe가 아닌 누가 java.exe는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파일인데요. 거기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듯이 브라우저가 실행을 합니다. 자, 일반 그 애플리케이션과는 달리 여기는 함수가 init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tart라는 함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top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estroy 이런 함수를 반드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릿이. 자, init 같은 경우 애플릿이 생성될 때 호출되는 함수이고 애플릿 생성. start는 애플릿이 시작이거나 재시작될 때 호출되는 함수이고 얘는 당연히 중지할 때 호출되는 함수이고 destroy는 애플릿이 사용하던 자원을 반환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함수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자바 애플릿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 자, 여러분들 우리가 뒷장에서 자바스크립트 강의가 있어요. 자, 홈페이지에 직접 삽입해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 형 언어입니다. 자, 원래는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이름이 자바가 아니에요. 뭐 라이브 스크립트 뭐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등장할 당시에 이 자바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었던 회사에서 이 자바라는 이름을 사온 거예요. 우리가 스크립트를 만들었는데 자바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으로 이름이 되었고요. 또 이게 정식 명칭이 있습니다. 이크마라고 하는 정식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이름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했고 최근에는 자바스크립트의 완전히 춘추전국 시대로서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자바스크립트에 완전히 거의 몰두하다시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가 많은 그런 문법적인 보강도 많이 했고요. 자, 예를 들면 예전에 VAR로만 변수를 선언했던 것이 이제는 let이라는 키워드랑 const라는 키워드 두 가지로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게끔 요건 실제는 상수죠, 상수. 이렇게 문법적인 어떤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또 이렇게 화살표 함수. 이런 식으로 코딩하는 그런 코드들이 많이 발전이 되었다라는 거. 자, 플래시 여러분들 더 이상 플래시는 지원하지 않죠. 애니메이션 구현하는 데는 진짜 좋은 거였는데 단점이 뭐예요? 무거워요, 무거워. 그래서 인터넷은 통신이기 때문에 무거운 건 싫어하죠. 그래서 플래시 더 이상 지원이 없고요. 자, 정보 검색. 홈페이지를 탐색해 필요한 정보만 검색하는 작업. 그죠? 검색 엔진. 이 정보 검색을 위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검색 엔진이라고 하고요. 탐색 엔진 또는 서치 엔진. 자, 전 세계 인터넷 서버를 대상으로 정보 검색을 미리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사용자의 질의 신속히 결과를 알려주는 시스템인데 일반적인 포탈, 우리가 말하는 네이버, 야후, 다음 이런 것들이 전부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전자우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인터넷 사용자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죠.
자, 우리가 보통 영어로 이메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 접속해서 하는 메일은 이메일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웹메일입니다. 웹메일. 예. 자, 그래서 보면 헤더 부분과 본문 부분으로 나뉘고요. 자, 그 프로토콜을 보겠습니다. 이메일의 주요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SMTP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Small Mail Transfer Protocol 이런데 전자화편의 송심, 보내는,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내는 프로토콜이 SMTP입니다. 자, 간이전자 우편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 SMTP는 인터넷에서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이용되는 프로토콜이고요. 계속 강조합니다. 자, 4개를 보내고 뒤에 나오는데 이제 3개 받는다.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리죠. 항상. 사용하는 TCP 포트 번호는 25번.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자, SMTP는 25번. 상대 서버를 지시하기 위해서 DNS의 그 MX 레코드를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읽고 지나가셔도 되는 거고. 자, RFC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뒤에 281에 따라 이것을 규정했다. 예. 자, RFC는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POP. 근데 여기다가 3 이렇게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죠. 예, 버전이 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받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SMTP는 4글자나 글자가 4개 보내고 3개 받는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POP는 사용 포트에 따라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자, 포스트오피스 이거는 POP는 응용 계층 인터넷 프로토콜 중 하나이고 원격 서버로부터 TCP/IP 연결을 통해서 이메일을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나서 여기서는 지금 이런 데는 지금 포탈이죠. 이 포탈에서는 웹메일을 지원한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자, 대부분의 이메일 프로그램이 서버에 이메일을 남겨두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여기는 이메일을 가져온 후 서버에서 이메일을 삭제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뒤에 나올 IMAP 이런 것들은 그 이메일을 서버에 놓고 삭제하지 않고 갖고 오는 기능을 하고요. 자, 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자, 이번에 IMAP, 금방 이야기한 IMAP입니다. 인터넷 메시지 액세스 프로토콜. 자, 수신입니다. 수신. 팝도 수신이고 얘도 수신. 차이점은 삭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인터넷 메시지 접속. 이 프로토콜은 응용 계층 인터넷 프로토콜. 아까도 팝도 그랬죠? 원격 서버로부터 이걸 가져오는 이메일 그 프로토콜이고요. IMAP은 온라인 모드, 오프라인 모드 지원하고 팝3와 사용할 때는 달리 서버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서버에 남겨둡니다. 다른 컴퓨터 환경에서 다른 이메일 클라이언트가 같은 메일을 받아올 수 있는 장점이고요. 장점. 이메일 메시지는 서버로 보내죠. 받는 사람의 이메일 보관함에 저장되고.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 예전 이름은 아웃룩 익스프레스. 자, 썬더버드,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죠. 같은 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편지의 기본 헤더 등 그 메일 본문을 다운로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팝3에 비해 이거는 트래픽이 높은, 장점은 아까 이건데 단점은 굉장히 많은 트래픽을 먹는다. 자,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전자우편 헤더와 본문 구성 요소를 좀 들여다보면, 자, 송신자, 수신자, 수문 참조자, 작성일, 자, 그 다음에 제목, 이렇게 됩니다. 전자우편 서비스 관련 용어에서 이제 전달, 본인이 수신한 전자우편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 첨부, 파일을 덧붙이는 거, 동보 메일, 요게 시험에 좀 나왔었죠. 하나의 전자우편을 여러 수신자에게 보내는 것. 이렇게 해서 용어를 좀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뉴스 서비스입니다. 자, 뉴즈넷은 대표적인 네트워크 토론 시스템이고요. 토론 집단을 뉴스 그룹이라고 합니다. 자, 기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NNTP, 자, 여러분들 외우셔야 됩니다. 뉴즈넷의 프로토콜, NNTP, 네트워크 뉴스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뉴스 그룹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또 뉴스 리더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웃룩, 예전 이름은 아웃룩 익스프레스가 그 이메일 클라이언트도 되지만 뉴스 리더도 됩니다. 자, 한글 뉴스 그룹명은 대부분 14자 제한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기호는 요거만 사용이 되고, 자, 유즈넷에서 주제를 가진 토론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뉴스 그룹. 예. 자, 뉴스 서비스는 이러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뉴스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한글 뉴스 그룹은 자, 이렇게 한으로 시작돼요. 이게 공통점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 요런 식으로 3단계로 구분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여기 보면 그룹의 이름만 보면 뭘 하는지, 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졌고요. 자, 기타 인터넷 서비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넷. 여러분들 이 TELE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영어 단어예요. 텔레폰 있잖아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넷은 접속이죠.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끼리 뭐한다? 접속한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에 로그인하거나 원격 접속해서 열 수 있는 서비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나 뭐 이런 것 등등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컴퓨터에 접속해서 저쪽에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체킹한다든가 파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텔넷 서비스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해커가 주로 이용하는 그 통로라고도 하네요. 자, 파일 전송, 파일 FILE. 자, 트랜스퍼. 자,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자, 그 FTP는 자, FTP를 가능하게 해주는, FTP 서버에 접속하게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 무료의 파일질라, 뭐 이런 FTP, QTFTP, R 소프트웨어 있죠? 거기서 나오는 RFP 등이 있고요. 자, 익명 파일 전송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파일 하나를 접속하기 위해서 로그인하고 이런 것들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anonymous 단어 어렵죠? 익명의 라는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로그인 없이도 가능하게, 그러니까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하게, 계정이 없이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파일 전송 그 서비스를 anonymous FTP라고 하고, 별도의 계정 없이 아무나 접근해서 파일을 지원받은, 주로 이제 뭐 카이스트라든지 이렇게 뭐 몇 개 유명한 사이트가 있죠. 자, 계정은 anonymous를 써요. 예, 그리고 암호는 전자우편 주소를 쓰면 일반적으로 접속을 해서 파일을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키. 자, 아키는 초창기에 활발했던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초창기 서비스죠. 지금 없다고 봐야죠. 예, 초창기 서비스이고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컴퓨터 파일, 문자 이런 것들이 어떤 anonymous FTP에 있는지 찾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키. 자,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유명한 아키 서버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더 이상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왜? 웹이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이죠. 자, 아키를 이용하면 anonymous FTP를 검색해서 쉽게 우리가 FTP 서버 anonymous FTP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게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고퍼라는 게 있습니다. 고퍼. 예. 자,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고퍼 여기 나오죠? 자, 메일링 리스트는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자우편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해주는 인터넷 서비스. 그래서 메일이라고 하는 구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떤 걸 구독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개념이고요. 자, 후이즈는 인터넷의 각 기관의 주요 운영 정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서비스인데, 아이칸에서 관여하는 도메인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이고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 이런 거랑 맞물려서 지금은 아이칸에서 요 후이즈에 대한 그런 내용만 권고안에서 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퍼. 좀 전에 설명하려고 했던 고퍼입니다. 정보의 내용을 주제별 또는 종류별로 구분해서 메뉴를 구성합니다. 메뉴만 따라가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계층적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데요. 고포라는 이름 자체는 땅 다람쥐 뭐 이런 거라고 하고요. 1990년대 초중반 PC 환경이 아직 그 GUI 환경이 아닐 때 가장 많이 쓰였던, 즉 CUI 기반이었을 때 가장 많이 썼던 그런 서비스였고요. 그 웹브라우저와 유사하게 고포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들어갈 수 있었고, 도스나 윈도우를 비롯한 여러 플랫폼으로부터 클라이언트가 출시가 되었었고, 90년대 중반까지는 꽤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웹이 너무나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오래된 이런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은 거의 사용이 중지되었죠. 자,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 환경을 웹이 천하통일했죠. 천하통일하면서 밀려났고요. 웹브라우저들도 고포의 지원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쓰인다고 보면 딱 맞죠.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마지막으로 고폰 지원을 끝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6.0까지 고포를 지원했다라는 거죠. 예. 지금은 소수의 고포 사이트만 나와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 전화통화 가능한, 지금 여러분들 카카오톡 우리가 통화가 가능하잖아요. 자, 소셜 네트워크. 자, 우리 이거 소셜 네트워크의 거의 번화기라고 보면 딱 맞죠. 자, 인터넷 관련 조직과 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관련 조직과 문서를 좀 보면, 자, IETF에서 제공하는 문서에, 자, RFC, 자, 인터넷 드래프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IETF, 자,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의 줄임말이고요. 인터넷 표준 규격을 개발하는 IAB의 조사위원회입니다. 예. 자, RFC는 Request for Comment 의견 요청서라고 하고요. 자, IETF 조직에 의해서 작성된 후, 자, IAB의 공식 문서로 출판되어 일렬번호가 붙게 되고요. 인터넷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기술 방식 정의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자, 한 번 출판되면 여러분 삭제 변경 안 돼요? 예. 그 대신 IDS, 인터넷 드래프트라고 하는 인터넷 초안이라는 문서는요, 삭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개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STD 번호가 부여된 이 RFC 인터넷상에 공고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8인 전자우편 헤더에 대한 설명, 1557은 메일 교환 시 한글 인코딩에 대한 설명, 자, 이렇게는 멀티미디어 자료 지원하는 마인에 대한 설명, 자, 이것은 HTTP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각 RFC 문서에 설명하는 내용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고요. 자, 인터넷 관련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AB입니다. 자, 인터넷 아키텍처 보드의 줄임말이고요. 자, 인터넷 기술과 여러 문제를 감독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 IETF의 하위 조직인 IETF를 주어서 RFC 출판하고요. 인터넷 공동체 대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국제 조직이고요. 자, IETF는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의 줄임말 IAB의 산하기관입니다. 자, 인터넷의 기술 표준화 개발, RFC 출판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었고요. 자, IRTF는 인터넷 리서치 태스크 포스입니다. 자, IAB 산하 역시 IAB의 산하기관이에요. 인터넷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조직이고, 이 분야 연구자들의 또 공동체 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자, IANA,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굉장히 기네요. IAB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서 전세계 IP 주소를 관리하는 곳, 전세계 도메인 이름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 현재는 이게 ICANN의 산하기관이라고 합니다. ICANN. 자, ICANN입니다.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자, 인터넷 도메인 네임, 예, IP 주소, 프로토콜에 대한 세계적인 총괄 담당 조직이 바로 ICANN입니다. ICANN. 자, 이전에 IANA의 역할을 또 인수받았다고 하고요.
전 세계 네티즌들이 참여하는 전자정보를 지향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 닉. 여러분들 이 닉은 각국에 있죠. 그래서 뭐 KR 닉 하면 이 그 한국에 있는 도메인 IP 관리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닉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라는 단어이고요. 각국의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관리합니다. 인터넷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기능 및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IP 주소 도메인 이름을 제공하고 대륙별로 분산되어 있다고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AP니, KR니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어떤 접두어가 붙습니다. 그리고 공통어는 뒤에 닉이고요. 자, 우리가 웹을 공부함에 있어서 W3C 모르면 안 되죠. World Wide Web Consortium. 자, 그 웹의 서비스 표준화 제안과 개발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월드와이드 웹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장려하고 팀 버너스-리를 중심으로 아까 웹을 만드신 분이죠. 1994년 10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W3C는 회원, 정직원,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웹 표준을 개발하는 국제 컨소시엄이고요. 설립 취지는 웹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토콜, 가이드라인 개발해서 월드와이드 웹의 모든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곳이고요. 그 웹 표준 HTML5도 자, 이곳에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인터넷 관련 국내 조직 볼게요. 자, 인터넷진흥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진흥원은 국내 인터넷 이용 기관을 위한 IP 주소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수행하는 곳이고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전 분야 정보보호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하고 자, 산하에 자, 요런 기관을 두고 있답니다. CERT-CC, KR이요. 바로 밑에 나오네요. 자, 인터넷진흥원은 우리가 줄여서 키사라고 부르죠. 키사. 예. 대한민국의 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및 그에 대한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 정부기관입니다. 2009년 7월에 그 3개의 산하기관이 있어요. 자, 키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니다 인터넷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니다 인터넷진흥원. 자, 그 다음에 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그래서 KIICA 이 세 곳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키사가 됩니다. 자, 키사는 원래 그 기관은 본원 전라남도 나주에 있다고 합니다. 나주. 그런데 송파구 가락동에 그 서울 분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요 기능은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예방, 민간 협력 체제 운영 이런 거 있고요. 미래 인터넷 정보보호 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이런 거 있고요. 국제 협력 및 정보보호 산업 해외 진출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 침해 사고 대응 센터 좀 전에 얘기했죠. 전산망 침해 사고에 대한 예방책 수립. 그래서 사고 발생 접수 지원 복구. 자, 그 국제 CERT-CC 한국 지부 라고 합니다. 자,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자, 전산망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 전산망의 개발국을 위한 기술의 지원, 전산화 촉진, 국가 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한다고 하고요. 자, URL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niform Resource Locator의 줄임말이고요. 자원의 위치를 기술하는 표준 방법입니다. 이 앞에 프로토콜이 들어가고요. 자, 여기는 서버 이름, 여기는 도메인, 여기는 포트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파일명이죠. 그때 이 포트에 대해서 well-known 포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FTP는 자, 포트 FTP는 21번이고요. 자, SMTP 아까 앞에서 이야기가 나왔었죠? SMTP 2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www 웹 80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텔넷 23번입니다. 텔넷 23번. 자, 그 다음에 고퍼 뭐 지금 뭐 사라졌다고 하는 고퍼 70번입니다. 70번. 자, 그 다음에 뉴스 NNTP 뉴스그룹 NMTP는 119네요. 119.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와이드 웹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월드와이드 웹의 줄임말로 웹 또는 WW로 표기한다. 자, 맞고요. 1989년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 의 빌 게이츠 B. 팀 버너스-리라는 분에 의해서 창시되었죠. 2번 틀린 답이고요. 자, 문자, 음성, 동영상, 멀티미디어 환경을 갖춘 인터넷 정보 서비스 맞고요. 전세계 네트워크 연결 형태가 거미집처럼 서로 얽혀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웹이 거미집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자, 2번을 틀린 답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2번입니다. 다음 중 이메일 관련 프로토콜이 아닌 것입니다. 매우 쉬운 거죠. 팝3. 자, 그러니까 받는 프로토콜 맞고요. 자, IMAP 얘도 받죠. SMTP 이거는 보내는 거죠. 예, HTTP는 웹의 기본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2번을 틀린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